지난해 기록한 22승 38패가 19승 41패인 피츠버그 다음으로 좋지 않은 메이저리그 29위였으며 그로 인해 올해 아마추어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 지명권을 행사하게 된 텍사스는 올해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서 최악의 마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얼마 전 발표된 MLB 파이프라인 팜 랭킹에서 22위에 그친 텍사스는 리빌딩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입니다. 또한 텍사스는 야수 유망주는 많지만 투수 유망주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참고로 누가 가장 풍족한 유망주 농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1위가 완더 프랑코의 템파베이, 2위가 2020년 1순위 지명자인 일루스 스펜서 토켈슨과 케이시 마이즈, 맷 매닝, 타릭 스커벌, 선발 트리오를 보유한 디트로이트, 3위가 제러드 켈릭과 훌리오 로드리게스, 최강의 외야 듀오를 자랑하는 시애틀이며 샌디에고는 6위, 토론토는 7위, 다저스는 14위, 세인트루이스는 16위, 그리고 휴스턴이 29위, 워싱턴이 30위입니다. 주릭슨 프로파, 루그네드 오도어, 노마 마자라, 로날드 구즈만 등 중남미 유망주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텍사스는 엘비스 안드루스를 오클랜드로 보내고 오도어가 3루로 이동함으로써 경기 집중력이 심각하게 떨어졌던 염소 듀오가 마침내 해체됐는데요. 참고로 샌디에고 사장 AJ 프렐러가 국제 담당 스카우팅 디렉터였을 때 뽑은 선수는 주릭슨 프로파 한 명뿐이고 2011년에 입단한 오도어, 마자라, 구즈만은 프렐러가 뽑은 선수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텍사스는 추신수가 있던 시절에 기대를 걸었던 유망주들을 대부분 포기한 상황인데요. 이에 포수 샘 허프, 일루수 셔튼 아포스텔, 유격수 앤더슨 테아다, 3루수 조시영, 중견수 레오디 타베라스로 이어지는 새로운 라인업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A까지 2시즌이 남은 갈로가 올 시즌 대폭발을 하게 된다면 텍사스는 조이 갈로와 연장 계약을 맺고 갈로와 아이들로 재기를 노리게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의 문제는 야수 유망주에 비해 투수 유망주가 너무 부실하다는 건데요. 이에 올해 전체 2순위 지명권을 벤더빌트 대 듀오인 쿠마 로커와 잭 라이터 중 한 명에게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아직 오지도 않은 텍사스의 미래는 그만 살펴보기로 하고 암울하기만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3년 2,8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12경기에서 2승 6패 5.35에 그쳤던 카일 깁스는 일단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시즌을 앞두고 발생한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해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던 카일 깁스는 이미 개막전 선발로 발표가 됐는데요. 깁스는 18일에 있었던 두 번째 시범 경기 등판에서 4이닝 6K 노히트라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랜스린의 유산이자 어머니 성함이 정미수 씨인 데인더닝, 니포넨 파이터스에서 꾸준한 활약을 했던 일본인 투수 아리아라 고에이가 버텨준다면 그럭저럭 선발 트리오는 구성이 됩니다. 문제는 4선발과 5선발인데요. 1년 200만 달러 계약의 마이크 폴티네비치, 카일 코디, 자렐 코튼 등의 선발 후보들이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건 불펜인데요. 지난해 9이닝당 12개가 넘는 삼진을 잡아내며 불펜에서 가장 좋았던 조엘리 로드리게스가 현재 발목 부상으로 아직까지 시범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불펜에서 가장 많은 31이닝을 던졌으며 평균 98마일의 강속구를 자랑하는 조나탄 에르난데스 역시 팔꿈치 인대 염증이 발견돼 4주간 피칭을 중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텍사스는 마무리 호세 르클러까지 팔꿈치 부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텍사스는 정밀 검사를 위해 르클럭을 텍사스로 돌려보냈는데요. 텍사스의 단장은 조나탄 에르난데스의 경우 부상이 심각하지 않지만 르클럭은 상당 기간 결장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클럭은 2018 시즌 중반 혜성과 같이 나타난 선수였는데요. 평균 구속이 96마일에 달하며 메이저리그에서 네 번째로 높은 회전수의 포심. 마치 카일 핸드릭스가 던지는 컷체인지처럼 해괴한 궤적을 가지고 있는 슬라이더, 그리고 정상급의 서클 체인지업까지 정상급 구종 3개를 들고 나타난 르클럭은 피안타율 1할 2푼 6리가 메이저리그 1위,
평균 자책점 1.56이 아메리칸 리그 2위, 이닝당 출루 허용 WHIP 0.85가 리그 3위였습니다. 참고로 핸드릭스가 개발한 공인 컷 체인지는 역회전이 걸려 투수의 암사이드 쪽으로 휘는 서클 체인지업과 달리 투수의 글러브 사이드 쪽으로 살짝 휘는 마치 커터와 같은 움직임을 가진 체인지업입니다. 다시 르클럭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당시 마무리가 시즌 중에 교체되는 일이 5년째 반복된 텍사스는 이제 됐다 싶어 르클럭에게 4년 계약, 옵션까지 포함하면 6년 계약을 주게 되는데요. 그러나 르클럭은 2019년 크게 부진했고 지난해에도 어깨 부상 때문에 2경기밖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텍사스는 르클럭이 돌아올 것으로 믿고 지난해 8세이브 노블론을 기록한 라파엘 몬테로를 시애틀로 보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르클럭이 자칫 1년짜리가 될지도 모르는 팔꿈치 부상을 당한 겁니다. 만약 르클럭이 토미존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텍사스는 르클럭을 15일짜리가 아닌 6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60일자 부상자 명단에 들어간 선수는 40인 로스터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는 현재 40인 로스터 안에 있지 않은 투수 한 명이 40인 로스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청 선수 자격으로 참가해 아직까지 텍사스 캠프에 남아있는 투수는 이안 케네디, 타이슨 로스, 닉 빈센트, 헌터 우드, 맷 부시, 양현종 등 7명인데요.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한때 텍사스 불펜의 희망이었던 맷 부시입니다. 실패한 1순위 지명 유격수에서 불펜 에이스로 변신에 성공한 부시는 2016년과 2017년 평균 98마일 패스트볼과 90마일 슬라이더를 던지며 대활약합니다. 하지만 2018년 팔꿈치 수술을 받았고 2019년에는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고 텍사스에서 방출됩니다. 이에 2018년 6월이 마지막 등판이었던 부시는 현재 텍사스 스프링 캠프에서 과거의 강력한 구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현종은 이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40인 로스터에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2019년 템파베이에서 인상적이었던 헌터 우드, 베테랑 셋업맨인 닉 빈센트와 2019년 캔자시티에서 30세이브를 올린 이안 케네디 등 나머지 경쟁자들에 비해 양현종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지난해 175이닝을 던진 투수로서 선발 투수급 이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은 양현종에게 세컨 텐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요. 텐덤은 둘이 타는 2인용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이에 세컨 텐덤은 2인용 자전거의 뒷자리에 앉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경기의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와 2이닝 이상을 던지는 투수를 의미합니다. 이 보직이 흔히 알려진 롱맨과 다른 점은 롱맨은 선발 투수가 일찍 무너진 경기나 선발과 셋업맨 사이에 공백이 생겼을 때 등장해 2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선수라면 세컨 텐덤은 첫 번째 투수가 3이닝을 던지고 물러나면 그 다음에 등장해 2이닝 또는 3이닝을 던지는 투수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토론토는 지난해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 맷 슈메이커를 선발로 냅니다. 슈메이커는 3이닝만 던지기로 약속하고 마운드에 오르는데요. 하지만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3회까지 35개밖에 던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토론토는 계획대로 두 번째 투수 세컨 텐덤인 로비 레이를 4회에 올렸고 레이는 3이닝 5K 1실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우드워드 감독은 그 경기에서 로비 레이와 같은 역할을 양현종이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메이저리그는 에이스를 제외하면 선발 투수가 같은 타자를 3번 만나는 걸 최대한 피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에 알렉스 우드는 샌프란시스코와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이닝이 아니라 아웃카운트를 10개 이상 잡아낸 경기의 숫자로 인센티브를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컨 텐덤이 양현종에게 나쁘지 않은 건 두 번째 투수로 좋은 활약을 하면 경기를 시작하는 투수로 승격할 수 있고 그 역할까지 잘 해내게 된다면 전통적인 선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2012년 불펜에서 시작해 롱맨 또는 패전 처리를 맡았던 이와쿠마는 그해 7월 선발 투수로 승격됐고 이듬해 사이 영상 3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양현종은 3이닝 4K 1실점을 기록했던 지난 다저스전이 끝난 후 우드워드 감독의 큰 칭찬을 받았는데요. 양현종은 25일 신시내티를 상대로 시범 경기 네 번째 등판이자 첫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4이닝을 잘 막아내고 지난 경기처럼 감독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가뜩이나 약한 마운드 구성인데다 부상 선수까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현종의 개막전 로스터 합류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양현종은 정말 쉽지 않은 40인 로스터의 벽을 뚫고 2016년의 이대호처럼 메이저리그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25일 신시내티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이었습니다.